18장 포인터. 자, 이번 장에서는 포인터의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포인터는 이 C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차별화시키는 C 언어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이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마치 기계어나 어셈블리 언어처럼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직접 메모리의 내용에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포인터라는 걸 초보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터를 이해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포인터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 않으면 포인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이 포인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지 말고 그냥 배열이나 일반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포인터를 공부해서 시스템 내부 깊숙이 들어가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죠. 그렇죠? 포인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뭐 굳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인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의 1 포인터의 이해. 포인터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흔히 포인터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인터나 포인터 변수나 같은 말이죠. 그죠? 이 포인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를 생각하면 되죠. 자,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그죠?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건 뭐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서 어디를 가리키죠, 이렇게. 그죠? 어디를 가리키죠. 요걸 이제 레이저 포인터라고 그러죠. 어디를 가리키는 걸 포인터라고 그래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포인터는. 포인터는 변수지만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터는. 자, 그게 이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지니고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캐릭터 C는 ASCII A. ASCII A는 뭐예요? 0x 61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0x 61, 10진으로는 97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9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97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int n은 7. 그러면 여기에 이 4개 int면 4바이트죠. 캐릭터면 1바이트고 이 4바이트에 내용에 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바이트 내용에 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 주소는 어떻게 돼요? C의 주소는 0x 1000, N의 주소는 0x 1001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D는 3.14. 얘는 이 안에 3.14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14가. 그렇죠? 여기에 3.14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7이 들어가 있죠. 7. 더블은 어떻게? 인티저가 4바이트니까 더블은 4바이트 이후 0x 1005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C의 변수의 주소는 1000번지고 인티저 n의 변수의 주소는 즉 변수의 시작 주소는 1001번지고 더블 D의 주소는 1005번지예요. 시작 주소는.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포인터다 그러면 이런 주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의 번지, 캐릭터로 선언된 이 C라는 변수의 번지는 어떻게 돼요? 1000번이죠. 0x 1000. 그 다음에 N의 번지는 얘가 C가 1바이트짜리니까 그 다음에 1001번지죠. 그죠? 얘는 번지란 뜻이에요. M%. 얘 M%라고 읽어요. 근데 얘는 번지란 뜻이죠. C의 번지, M%N은 N의 번지, 0x 1001. 그죠? M%D는 D의 번지, 0x 1005죠. 여기서부터. 번지라는 건 그 변수의 시작 주소입니다. 자, C의 시작 주소는 어떻게 돼요? 0x 1000, N의 시작 주소는
0x1001, D의 시작 주소는 0x1005가 되는 거죠. 예제 18의 1이에요. 지금 봤던 걸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캐릭터 C는 ASCII A. 자, 얘는 이제 97이거나 또는 16진으로 얘기하면 0x61이죠. 그리고 INTN은 7, 더블 D는 3.14. 그래서 C의 주소, 즉 C의 시작 주소는 %C죠. 그리고 %P라고 그랬어요. %P는 주소를 16진수로 표시하기 위한 그런 지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n의 주소는 %p, d의 주소는 %p.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c의 주소는 22f의 4f. 요건 뭐 우리가 앞에서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예를 들은 거니까 이건 이제 컴퓨터마다 틀릴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컴퓨터마다 이 주소 잡히는 건 틀려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n의 주소는 22fe48. 그 다음에 d의 주소는 22fe40. 이렇게 되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주소를 잡아주는 겁니다. C의 주소, N의 주소, D의 주소를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잡아줘요. %P로 했는데 %X로 하면 앞에 0자가 없어져요. 네,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소를 우리가 찍을 때는 %P로 많이 하죠. 그래야 실제로 주소 값이 이렇게 전체가 나옵니다. 그쵸?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의 주소, N의 주소, D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예제 18의 1이었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8비트 시스템에서는 1바이트짜리, 16비트 시스템에서는 2바이트짜리, 32비트는 4바이트, 64비트는 8바이트짜리 변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32비트 시스템 기반에서는 4바이트짜리죠. 그죠?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4바이트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지금 여기 n은 1000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이 안에 0x 1000이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가리키는 거죠.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를. 그죠?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안에 포인터 변수는 이 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떻게 돼요?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이 포인터 변수라는 건 주소를 지금 사실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돼? n이 정수면 7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별표 n이죠. 그죠? 별표 n 포인터 변수는 n의 변수의 주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네, 주소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터 선언 시 사용된 연산자는 이 별표죠. 이거 script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하려면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는 대상의 형을 먼저 쓰고 인티저, 캐릭터, 더블, 그죠? 그 다음에 script를 붙인 다음 별표를 붙인 다음 포인터의 이름을 쓴다. 이렇게 하죠. int script p, int 별표 p. 이건 p라는 이름의 int형 포인터를 얘기합니다. 이 캐릭터 별표 pb, 그러면 pb라는 이름의 캐릭터형 포인터, 더블 별표 pc 또는 더블 script pc, 그러면 pc라는 이름의 더블형 포인터죠. 자, 포인터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int 별표 한 칸 띄고 p, 또는 int 한 칸 띄고 별표 한 칸 띄고 p, 또는 int 한 칸 띄고 별표 p. 이렇게 세 가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포인터 선언할 때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a는 2005, 즉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4바이트짜리 변수 a의 내용에 2005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2005가. 여기 2005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2005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t 별표 PA. 이거 포인터 선언한 거죠. 그리고 PA에는 A의 주소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A의 주소는 얼마예요? 0x1000이죠. 시작 주소는 0x1000이에요. 자, 0x1000이고, 자, PA에는 A의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0x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 자, INTPA 이렇게 선언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리키는 주소의 변수는 인티저다. 그런 얘기죠. 즉 4바이트짜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자, 포인터 PA는 뭐예요? 2005가 되죠. 2005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얘가 가리키는 주소의 내용엔 2005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1바이트짜리 볼게요. 캐릭터 B는 25, 즉 1바이트짜리 변수를 선언했어요. 이 안에는 25가 들어가 있어요. 25가. 자, 그리고 캐릭터 별표 PA 포인터로 선언을 했고, B의 주소가 PB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PB는 어떻게 돼요? 여기죠? PB에는 B의 주소. 자, 0x1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0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캐릭터로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주소의 캐릭터 1바이트짜리 변수다. 그런 얘기죠. 걔는 어떻게 돼요? 걔는 25가 들어가 있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관련 연산자를 보면 요 %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 거고, 요거는 에스크립터 별표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는 겁니다. 자, 요런 그 프로그램을 보죠. 그래서 자, int 별표 PA 포인터 선언하고, PA는 A의 주소값을 넣고, 자, 여기서 A 찍으면 어떻게 돼요? 2005가 찍히겠죠? 2005가. 요걸 이제 직접 접근이라고 그러고, 자, 별표 PA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주소값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찍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5가 찍히겠죠. 요게 이제 요게 간접 접근이고, 요게 이제 요게 직접 접근 방법이고, 요게 이제 간접 접근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제 18의 2를 보겠습니다. 자, int a에다가 a란 변수에다가 2005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를 선언했습니다. int 별표 pa. 그리고 PA에다가 A의 주소를 넣어줬어요. A의 주소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A는 A의 주소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에스크립터 PA, 즉 별표 PA 하면 A의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PA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찍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면 PA에는 A의 주소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별표 PA에는 주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2005가 찍히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쵸? 자, A를 찍어도 2005가 나오고, 별표 PA를 찍어도 2005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PA에는 A의 주소 값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PA에는 뭐가 들어갔나? 퍼센트 D로 해보죠. 자, PA에는 뭐가 들어갔나? PA에는 자, A의 주소값이 들어가죠. A의 주소값이. 그러면 여기에 %D 해놓고 %A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A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A의 주소 값이 나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쵸? A의 내용은 2005고 A의 주소 값은 2293316이죠. 자, 그리고 PA는 A의 주소 값이 들어가니까 2293316이 들어가죠. 그죠? A의 주소 값. 그 다음에 별표 에스크립턴
PA 하면 A의 값이 들어가죠. 그죠? A의 값. 그래서 2005가 들어가는 거죠. 자, A의 주소값하고 A의 내용하고 틀리죠. 요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인티저 포인터를 PA의 포인터를 선언하고 A의 주소값을 이렇게 가져오는 걸 우리가 이 두 줄을 하나로 쓸 수 있어요. 하나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줄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 두 줄을 한 줄로 쓴 거예요. PA를 선언하고 A의 주소값을 PA에다 넣어라. PA에다가 그 얘기예요. 이 두 줄을 한 줄로 줄여서 쓴 거예요. 해볼까요? 자, 그쵸? 똑같죠? 그쵸? 똑같습니다. 이 두 줄을 하나로 줄여 쓴 거예요. 이게 좀 하나로 줄여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면 이렇게 써도 당분간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PA를 포인터를 선언하고 인티저로 A의 주소값을 PA로 가져와라. 그러면 별표 PA는 A의 내용이죠. 그죠? PA는 A의 주소값이고.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이렇게 선언하는 게 헷갈리면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게 편하실 것 같네요. 별표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는 곱셈으로 뭐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곱셈으로 A 곱하기 B. 근데 포인터 연산자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int 별표 p 이러면 이제 포인터 연산자죠. 예제 18의 3을 보겠습니다. 자, int 변수를 하나 정수로 선언을 했죠. 인티저형으로. 그 다음에 얘를 가리키려고 그러면 int로 선언해야죠. 포인터를. 그죠? int 포인터 p. 그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우리가 포인터는 반드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 버릇을 이렇게 초기화해주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초기화해주지 않으면 여기선 다행히 이렇게 포인터에다가 뭔가 a의 번지값을 넣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초기화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쓸 경우는 이상한 번지가 들어갑니다. 쓰레기 값이. 그래서 시스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포인터 선언할 때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널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널이 0이란 뜻이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A의 주소값을 P에다 넣어라. 그런 얘기죠. A의 주소값을 P에다 넣어라. 그러면 에스크립터 P는 뭐예요? A의 내용이죠. 에스크립터 P는. 자, A의 주소값을 P에다 넣으면 에스크립터 P는, 별표 P는 A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스캔F 해서 A를 받아요. A가 예를 들어서 11이다. 그러면 여기 11이 찍히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A의 주소값을 P가 받았으니까 얘는 A 값이죠. A 값. 그죠? 똑같죠? A의 내용. 즉 11이 찍히겠죠. 11. 자, 지금 그러면 P를 받았어요. 자, P를 스캔F로 P를 받았어요. P는 뭐예요? P는 얘는 즉 A의 주소죠. A의 주소. 얘나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쵸?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죠. 스캔F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3을 쳤다. 13을 쳤다. 여기 처음에 우리가 12를 넣었다. 그럼 얘가 12가 찍히고 얘도 12가 찍히겠죠. 자, 여기서 13을 넣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13이 찍히겠죠. 얘도 13이 찍히고. 그쵸? 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A에다가 5를 더했다. 자, 얘하고 얘는 지금 P하고 A는 별표 P하고 A 값하고는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네, 왜? A의 주소값이 P가 돼 있으니까, 얘는 A를 가리키는 거죠. 얘는 A를 가리키는 거예요. A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A에다 플러스 5를 하면, 자, 13이 들어와서 플러스 5를 하면 18이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A라고 그랬죠? 그죠? A에 플러스 5 하면 18이니까 얘도 당연히 18이죠. 얘는 곧 A다. 이런 얘기죠.
얘는 곧 A다. 그런 얘기죠. 자, 얘는 자, 얘는 곧 A죠. 얘가 13이니까 18이니까 18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 36이죠. 36. 그쵸? 36이 찍히죠. A도 36이 찍히죠. 거기서 하나를 빼주면 36에서 하나를 빼주면 35가 찍히고 A도 당연히 35가 찍히죠. 자, 다시 한번. A의 주소가 P니까 A는 별표 P가 되죠. 포인터 P가. 포인터 P나 A나 똑같은 거란 얘기죠. 포인터 P는 A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포인터 P는 곧 A란 얘기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12를 치면 A가 12, 별표 P가 12. 자, 또 13을 치면 A가 13, 별표 P가 13. 포인터 P. 이제 포인터 P라고 제가 부를게요. 포인터 P가 13. 그리고 A가 18. 자, (12를) 치면 A가 12, 포인터 P가 12. 13을 치면 A가 13, 포인터 P가 13. 그 다음에 얘가 5를 더하면 18이 되니까 얘도 18이 되고, 곱하기 2 하면 얘가 36이 되니까 얘도 36이 되고, 얘가 36이 되니까 얘도 36이 되고, 하나를 빼주면 얘가 35가 되니까 얘도 3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A의 주소가 P로 들어가니까 포인터 P는 A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터 P는. 그렇죠? 포인터 P는 A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포인터 P는 A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포인터 P가 곧 A란 얘기죠. 네, 이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예제 18의 3에서는 포인터 P하고 A와의 관계, 그 다음에 포인터 처음에 선언할 때 널로 초기화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변수 int A로 했으면 포인터로 얘를 지적하려고 그러면 얘도 int로 선언해 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거 세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포인터에 다양한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터에 인티저형도 있고 더블형도 있죠. 그죠? 그 이유는 포인터가 참조할 메모리의 크기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요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PA가 A의 주소를 가져오죠. A의 주소를 가져오고, 그 가져온 주소부터 인티저니까 4바이트의 정보를 A가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얘는 포인터 P2가 2의 주소를 가져오죠. 2는 어떻게 돼요? 8바이트죠. 그죠? 그러니까 2의 주소를 가져오니까 포인터 P2는 2의 주소 가져온 것부터 8바이트의 정보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PA를 찍으면 4바이트짜리 A는 10이 나오고, 포인터 P2를 찍으면 3.14가 나오는 거죠. 얘는 8바이트짜리고 얘는 4바이트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을 짜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포인터 PA는 10이 나오고, 그렇죠? 포인터 P2는 3.14가 나오죠. 요건 4바이트짜리, 요건 8바이트짜리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 포인터 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제는 이게 더블로 돼 있죠. 그런데 더블로 쓰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캐릭터로 쓰겠습니다. 캐릭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int a는 200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변수가 이렇게 잡혀요. 이 4바이트짜리 변수가 int니까. 그리고 여기에 2005가 들어갑니다. 자, 200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은 a예요. 이 변수의 이름은 a예요. 자, 그리고 자, int 포인터 pa를 선언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포인터죠. 그리고 a의 주소를 pa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선언하면 포인터는 이렇게 4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짜리. 자, 여기에다가 A의 주소를 넣었어요. A의 주소는 얼마예요? 0x 1000이죠. 그럼 여기에 0x 1000이 들어가요. 자, PA에다가는 0x 1000, A의 주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자, 0x 1000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부터 포인터가 int로 선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4바이트가 얘가 가리키는 변수다 이런 얘기죠. 가리키는데 여기서부터 4바이트가 얘가 가리키는 변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봐요. 캐릭터 B는 25. 그럼 여기 25 1바이트짜리가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그죠? 25. 자, 얘 25가 들어가 있고 얘의 변수의 이름은 B예요. B. 그리고 캐릭터 포인터 PB. 그래서 PB에다가 B의 주소값을 넣습니다. 1000번이죠. 그럼 여기다가 0x 1000이 들어가 있어요. 1000이 들어가 있고, 자, 얘가 가리키는 주소의 1바이트가, 이 캐릭터가 1바이트가 얘가 가리키는 변수다 이런 얘기죠. 1바이트죠. 그죠? 얘는 요게 1바이트. 얘는 요게 4바이트. 요거예요. 그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짜리냐? 그겁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우리가 포인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i는 1000을 넣었어요. 그리고 int 포인터 p는 널로 초기화 해줬습니다. 자, p는 어떻게 돼요? p는 i의 주소를 넣어줬죠. 그죠? p에다가는. 그러면 i는 얼마예요? i를 찍으면 1000이 나오겠네요. 여기 1000. 그쵸? i를 찍으면 1000이 나오겠네.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i의 주소죠. i의 주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컴파일러가 임의로 잡으니까 뭐 임의의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터 p는 어떻게 돼요? 포인터 p는 자, 얘가 i의 주소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000이 되겠죠. 1000. 그렇죠? 1000이 되고 p는 i의 주소가 되겠죠. 얘하고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i는 1000이 나오고 i의 주소는 이렇게 나오고, 자, 포인터 p도 1000이 나오고 p의 주소는 이렇게 나오고. 네. 이제 18의 5였습니다. 18의 6을 보겠습니다. 18의 6은 A, B 두 변수를 선언하고 포인터 P를 가지고 포인터 P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자, 여기서 얘는 널로 해줘야죠. 그쵸? 선언해주고 얘를 가지고 A를 가리켰다, B를 가리켰다. 그렇게 하는 예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A는 10을 넣고 B에다 2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선언하고 A의 주소값을 P에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P는, 자, 이게 주소면 P가 되겠죠. A의 주소값이 여기 찍히겠죠. 그죠? A의 주소값이. 그리고 포인터 P는 어떻게 돼요? A값 10이 찍히겠네. 여기 10이. 여기 10이 찍히고 얘는 A의 주소. 그쵸? 다음에 B의 주소를 P에다 넣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B의 주소가 되겠네. B의 주소가 찍히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B의 값 20이 찍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포인터를 가지고 A를 가리켰다, B를 가리켰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자, 첫 번째 얘는 10을 가리키고 얘는 10을 가리키고 얘는 20을 가리키죠. 그죠? 얘는 A의 주소, 얘는 B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18의 7을 보겠습니다. 18의 7은 변수, 자, 여기가
널이죠. 자, int i는 10 그리고 포인터를 p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p에다간 i의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i를 찍었어요. i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i를 찍으면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자, 포인터 p는 i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포인터 p는. 근데 i를 찍으면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포인터 p도 10이죠. 여기서 그것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둘 다 10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포인터 p에다 20을 넣었어요. 20을 넣고 i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포인터 p가 i니까 즉 포인터 p는 i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포인터 p가 20이란 얘기는 i가 20이란 얘기죠. 그래서 i를 찍으면 i가 여기도 20이 나오겠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i는 10, 포인터 p도 10. 그리고 포인터 p를 20으로 바꾸면 i가 20이 되겠죠. 이제 18의 7이었습니다. 잘못된 포인터의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어요. int 포인터로 pa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pa가 가리키는 데다가 10을 넣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코드죠. 왜? pa를 이렇게 해놓고 선언을 해놓고 초기화를 안 했으면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리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코드를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10을 넣어버리면 시스템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코드입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널을 해줘야 돼요.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int 포인터 p에다가 만을 넣었어요. 자, 그럼 만을 넣었으면 우리가 만이 어딘지 알면 좋은데 만이 어딘지 모르죠. 이 만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1, 2, 3을 바꿔버리면 그 코드를 1, 2, 3으로 바꿔버리면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하고 이런 코드는 굉장히 위험한 코드예요. 반드시 여기다가 널을 해줘야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는 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쵸? 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만은 아니죠. 널을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지정을 해주고 번지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잘못된 포인터의 사용입니다. 포인터를 처음에 선언할 때 그죠?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널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정수로 선언하고 i는 포인터는 더블로 받아요. 그래서 더블형 포인터에다가 정수 변수의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또 더블로 사용해요.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인티저 변수를 받으려면 얘가 인티저가 되든지 그죠? int가 돼야 되죠. 아니면 더블로 받으려고 그러면 더블로 하려고 하면 얘가 더블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면 프로그램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이게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 에러 안 나죠. 그죠? 에러 안 나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printf %f 얘가 더블이니까 더블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pd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뭔가 작동이 중지됐죠. 그쵸? 이런 시스템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주의를 가지고 정수 변수를 선언하고 그거를 포인터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가리키려고 그러면 얘를 정수로 해야 되죠. 얘가 int를 해야 되죠. int. 네. 그 다음에 얘는 정수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36. 그쵸? 이렇게 정수 변수는 정수로 포인터를 선언해줘야 된다.
요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